안녕하세요. 약복기의 김약사입니다. 학부 받으신 적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학사 경공학부 어떻게 외국계 제약회사에 취준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썰 풀듯이 말해주세요. 부끄럽지만 학고를 맞은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따라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고를 받고도 좀 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취업하게 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약대를 들어가서도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약국으로 병원으로 많이 갔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무조건 회사로 가야겠다. 왜냐하면 정장이 있고 좀 있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고 좀 더 뭐 발전적이고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들도 있었고, 회사를 가야겠다고 막상 마음은 먹었었는데 공부는 진짜 안 했죠. 저는 이제 밴드 생활만 열심히 하고 공부는 너무 안 해서, 보통 남자들이 그러듯이 학고 맞고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보충한다고 많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사 자격증을 가졌지만 성적이 안 좋아서 취직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4학년 초반에 좀 아는 분을 통해서 얀센이라는 회사에 소개를 받게 됐고, 그쪽에 처음으로 면접을 보게 됐었는데요. 그때 제가 다닐 때 그 얀센이라는 회사의 그 압박 면접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2007년일 거예요. 2007년, 2006년? 그때 제가 처음 압박 면접이란 걸 처음 경험하고, 이게 쉽지 않겠구나 라는 걸 경험하고, 취직을 접어두고 약사 국가고시 공부를 해서 일단은 약사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약사 자격증을 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취직을 했었고,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취준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영업 마케팅 이런 거는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개발직이나 뭐 CRA 같은 임상 쪽 이런 쪽을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면접을 보면서 알게 됐죠. 이쪽은 성적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여자를 많이 선호하고 이렇게 연구실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좀 잘 될 수 있겠구나, 현실을 깨닫게 되고, 회사는 무조건 가고 싶으니까 일단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을 때 세일즈랑 마케팅 부분이 맞겠다고 해서 그 짧은 시간에 방향을 바꿔서 세일즈 마케팅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서류가 통과되고 이제 면접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성적도 별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면접 1차를 통과하는 과정도 그냥 했을 때는 안 됐고, 뭐 여러분들이 다 하시다시피 취중 카페에서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면접을 보면서 완성된 답안들을 진짜 제가 가진 경험과 제가 가진 강점을 잘 얘기했을 때 뭐 1차 면접이 됐던 것 같고, 또 2차 면접에서 또 계속 떨어져가지고 또 왜 그런지 막 고민하고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어보고, 또 제 경험과 그런 내용들을 많이 써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나니까 좀 잘 됐던 것 같고요. 또 영어 면접에서도 또 떨어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그냥 이 영어 면접은 딱 정확하게 유창한 것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또 그런 것도 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넘어가게 됐고, 결국에는 어떤 회사는 충청도 쪽에서 일할 수 있냐고 해서 안 갔고, 뭐 LG생명과학 같은 경우 마케팅 쪽이었고, 제가 입사한 곳은 한국 MSD라는 곳인데 그쪽은 세일즈 쪽이었는데, 외국계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그냥 저는 MSD로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취준은 총 몇 년 하신 거예요? 지금 얘기는 굉장히 길었는데, 그 얀센을 봤던 거는 이제 4학년 1학기 때인가 봤었고, 이제 국가고시 마치고 3개월 바짝 했던 것 같아요. 3개월 바짝 해서 그 3개월 동안 회사들을 한 20곳 정도는 다녔던 것 같고, 제가 그때는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 서울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다고 했는데 대충 어떤 스토리였는지 풀어주실 수 있나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자신의 강점이라든지 자기의 경험과 이렇게 녹여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뭐 자소서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 생활에서 공부를 안 하고 밴드 활동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밴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공연을 하고 그 팀의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사례를 잘 들어서 얘기했던 것 같고, 앞으로의 뭐 비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세일즈나 마케팅 쪽은 전혀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책들을 통해서 어떠한 키워드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 키워드를 뽑아내서 제가 뭐 만약에 공감이라고 하면 공감과 관련된 제 경험을 빗대어서 뭐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 외국계 제약회사 가려면 좀 인재상이라던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셨어요? 제가 속했던 뭐 세일즈나 마케팅 부서를 이제 제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약회사에서는 세일즈 마케팅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외국계 회사라면 연구개발은 이제 본사 쪽에서 가지고 오게 되고 여기서 세일즈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약사 아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일즈 마케팅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사고라든지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해내는 능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제약 영업이라고 하고 제약 마케팅이라고 하면 좀 힘들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의사들 상대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또 내용도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방법을 통해서 의사들과 래퍼를 쌓고 그러한 것들을 잘 해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영어나 중국어를 너무 잘해서 의사에게 그거를 뭐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원하는 것들, 그냥 소소한 것들을 잘 챙겨줘서 마음을 얻어서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외국계 회사에서의 기본적인 것들은 논문을 읽고 논문을 기본 주제로 교수님들에게 대화하게 되고 임상을 인발브 시켜서 그러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들, 굉장히 학술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학술적이고 논문 기반, 어쨌든 기본적으로 영어는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자기만의 개인기를 섞어서 한다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사실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고,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영어 업무 능력, 일단 서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학점이라든지 소위 스펙이라는 것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아마 서류가 될 것 같고, 면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만의 강점이나 자기의 스토리를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약사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국내 회사나 어디든 먼저 들어가서 경력을 좀 쌓으시고 이직을 통해서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약사님은 면접 볼 때 자신의 강점 포인트를 뭐로 잡고 면접을 보셨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잘 공감해준다, 뭐 이런 포인트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사례를 들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한 13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자격증은 약사 자격증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네, 자격증이 약사 자격증밖에 없었고, 아마 그런 현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약사들이 제약회사를 잘 가지 않았어요. 저희 동기 중에도 2명밖에 가지 않았었고, 제약회사에서는 약사를 받고 싶어하는 그 니즈는 좀 항상 큰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공부는 좀 안 했지만 그래도 좀 열정 있고 에너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뽑았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고,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건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취직이 되고 싶다고 해서 지방에 가서 일할 수 있냐 이런 거에 취준생들은 무조건 예라고 하기 쉬운데, 그때 진실되게 대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실되게 대답하지 않았다가 충청도로 한번 발령이 나서 그 회사를 안 간 적이 있는데, 그건 서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 LG생명과학도 제가 그 면접 볼 때 약사가 부족하니까 뭐 울산에 공장에 갈 수 있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거기는 싫습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괜찮다 하면 진짜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약사 같은 경우는 공장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뭐 약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항상 좀 을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취준생에게 지금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취직할 때 저도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습하고 잘 한다면 성취감도 그만큼 큰 것 같고,
다음에 혹시나 이제 직장을 가셔서도 이직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취직할 때의 그 경험이 이직을 하거나 또 다른 어떤 면접이 있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